다양한 외국어들을 접해올 기회가 있었고요. 먼저 고려대 학교에서 철학과 사회학과를 졸업을 했었습니다. 과외 경력은 지금까지 총 9년이 됩니다. 제가 과외했었던 분야는 오픽, IELTS, 토플, 비즈니스 영어, 면접 영어 외에 다양한 영어 분야에 있어서 코칭 및 튜터링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회화 영어도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외에 제가 파트타임으로서 진행을 해왔었던 이력으로는 청남어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서 강사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통번역을 파트타임으로 3년간 진행을 해왔었고요. 해외 대학에서 입시 컨설턴트 경험이 있습니다. 입시 컨설턴트로서는 미국 대학, 일본 대학 등을 대표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의 이야기, Thousand Stories의 대표 강사이자 영어 스터디 MBTI 라이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저의 가르치는 스타일은 일단은 먼저 그 수강자가 성향, 실력 등등등 다양한 것을 파악한 뒤에 성향에 맞춰서 조율하고 실력을 구축해 나가는 스타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국 영어에 대해서 조금 한국의 영어 스타일 혹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점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의 직장인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영어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대학생이 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학생 과정에서도 영어 공부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직장인이 돼서도 영어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토익 스코어는 666점이라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집계한 대학 3, 4년 학생 대상 1000명을 조사했던 결과 평균 학습 시간은 8.89시간, 거의 9시간이죠. 그 중에서 영어는 3.94시간, 즉 거의 4시간 가까이를 공부한다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사해야 될 점은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50% 가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초, 중, 고 때도 국영수라고 해가지고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 많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부하는 시간 비중도 제일 길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음에도 암기 위주로 진행하는 공부 방법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듀오링고, 링글 이외에 스피크, 그 이외에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쉐도잉 컨텐츠 등 유튜브에서만 찾아봐도 몇십 개씩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암기 위주로 진행되는 공부 방법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언어는 거네 특히 특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언어를 사용하건 간에 실제 일상 회화에서 쓰이는 단어 수는 1000개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예를 들자면 수능에서 배워왔었던 단어들이 5000개든 10,000개든 혹은 반대로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단어 수가 10만 개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쓰이는 단어 수는 1000개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가 힘든 이유를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 위주로 학습을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영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토익을 990을 맞아요. 수능을 1등급을 맞아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입으로 말해본 경험이 매우 적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험 점수를 잘 맞히고 단어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는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력을 갖출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경험이 적고 가이던스가 없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두 번째, 영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영어를 번역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한다면 영어로 말을 할 때
먼저 한국어로 해석을 해서 한국어 안에서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번역을 할 때 번역을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즉, 프로세스 과정이 굉장히 많이 번거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프로세스 과정이 번거로운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문장이 구성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컴포징된 상태에서 번역하는 것이 아닌 번역 구조 자체도 상당히 엉성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오늘 브리또는 너무 매웠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 original English에서 보자면은 today's burrito was like pretty hot 아니면 today's burrito was like too hot, too spicy 라고 하는 문장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원어민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번역을 할 때 today's burrito was too 그 hot 아니 it's spicy 이렇게 되거나 today's burrito was 그 hot, spicy 이런 식으로 버퍼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버퍼링.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버퍼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영어 울렁증인데요. 일단 영어가 나오면 머릿속이 새하얘져요. 외국어를 말을 해야 될 때, 영어로 말을 해야 될 때 패닉하는 경우가 생겨요. 다만 여기에서 영어 울렁증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영어를 공부해 본 적이 없거나 영어에 관심이 없었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닌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해왔었지만 막상 그 공부를 한 것을 써야 될 때, 말을 해야 될 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1번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지만 3번은 조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혹은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영어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과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어에는 울렁증이 있다면 수학에는 수포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로 어찌됐든 간 피하려고 한다는 개념이 있죠. 네 번째, 모국어에서 말을 하기가 잘 나오지가 않는데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래 성향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막 잘하거나 잘 하려고 하거나 빈번하게 하려는 타입이 아닌 타입이에요. 조금 낯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로 됐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영어로도 말을 잘 하려고 합니다. 즉, 한국어에서 모국어에서 말을 유창하게 하는 타입이 아니었었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영어도 말을 할 때 있어서 유창하게 말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을 못한다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MBTI 라이브. MBTI 라이브란 여기에서 Map Your English. 자신의 영어 스타일을 파악한 후에 Build Your English. 자신에게 맞는 영어 스타일을 알아가면서 Talk Your English. 자기다운 영어로 말을 하면서 Install Your English. 자신의 영어 학습 사용 방식을 만듭니다. Lastly, Live Your English.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영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실상 뭐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성인, 사회인 되면서까지 평생토록 같이 가게 될 거예요. 필요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생깁니다. 하지만 만일 같이 가게 된다면 같이 가기를 희망한다면 적어도 영어 자체가 두려워서는 안 되고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이 힘들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어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그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MBTI 라이브라는 장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MBTI 라이브는 실제 MBTI 테스트, 요즘 핫한 심리 테스트죠. 모두가 다 한다고 알려진 그 심리 테스트, MBTI의 베이스로 혹은 MBTI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스터디 모임입니다. MBTI, 즉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딸 브릭스 마이어스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모델로 하여 간호사들의 직무 배치를 위해서 1944년 1944에 개발된 성격 유형 진단 테스트입니다. It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evaluate or separate occupational like the tendencies which is why it was developed in 1944.
it's basically speaking personality like the personality diagnosis test. 이 테스트는 외향성, 내향성, 직관, 감각, 사고, 감정, 판단, 인식의 유형을 구별하여 각 성향별 직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많이 알려진 extroverted, 외향적인, 내향적인, introverted, 직관, intuition, 감각, sense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MBTI의 초점은 개인의 행동 유형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격 자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해가지고 MFP가 인싸고 INFP가 아싸다 뭐 이런 밈이 좀 많이 퍼져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그런 게 포인트가 아닌 행동 유형에 조금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자면 MBTI로 갖다가 인싸아싸를 구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MBTI는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그 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표이기에 즉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성향에 맞춰져서 그 어떤 일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표이기에 성격보다는 오히려 공부, 영어 등의 접근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파고들기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MBTI를 영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한 예시로 E유형과 I유형을 얘기를 해볼게요. E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 가지를 접해보는 것을 조금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에너지를 밖에서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extroverted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뭔가를 경험하게 선호한다는 거죠. 조금 더 영어에 접해보자면, 즉, 일단 경험해보는 게 더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경험해보고서 그 피드백 혹은 교정을 받으면서 수도 없이 리트라이 하는 게 조금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 유형이 회화를 해본다면 먼저 말해보고 나서 문법 혹은 표현을 교정받아보고서 리트라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tomorrow I 먹는다. 야, 비엔남 누들 with 사장님 1 p.m. 라는 거를 갖다가 교정을 받는다면은 조금 뭐 아까 한국어 문법 중에서 먹는다 사장님을 피드백을 받아서 Tomorrow I'll be having a Vietnam noodle with my boss at 1 p.m. 이런 식으로 한번 교정을 받고 나서 그 교정을 rephrasing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받아볼 수 있고 혹은 이 MBTI 라이브에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I유형의 경우는 introverted, 즉 자신에게 조금 더 포커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좀 많이 회복을 한다라는 건데요. 즉 이 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비유를 하자면은 태양광처럼 바깥에서 빛을 받는다면 I 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콘센트에다가 충전기를 꽂고서 충전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I 유형의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받아본 후에 가이드에 따라서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어를 말이 안 나와요. 단어는 알겠는데 나는 오늘 아침 도넛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I ate donut this morning in the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단어들을 파편화 시켜볼게요. 영어로. 그러면은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This morning I ate donut 라고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더 같은 경우는 빠질 수가 있죠. 그 이외에도 자신이 해보고 싶은 스타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는 인더를 빼고 그리고 새로운 단어를 혹은 새로운 디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나는 오늘 아침 도넛을 먹었다. This morning at 9 a.m. I ate 2 donuts. 라는 식으로 디테일을 추가해보는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이 E, extrovert, 즉 여기에서는 MBTI 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리지널이 E, extrovert, I, introvert라고 한다면 이 MBTI 라이브에서의 변형된 포인트는 이 experience, I, inspect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I는 조금 더 가이드라인 혹은 하는 방법을 관찰해 보거나 진행해 본 다음에 이 스타일을 참고해서 한다라는 게 스타일이 될 수 있겠고요. E는 일단 먼저 try 해보라. 일단 먼저 경험해보라. 라는 스타일로 된다는 점이 그 MBTI 라이브에서의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BTI 라이브 4개월 과정에서 자신의 영어에 대한 장벽을 알아갑니다. 참고사항은 첫 클래스에서 나오는 스피킹, 긴장도, MBTI 등을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물론 그 토익이라든지 이런 스코어도 참고 지표로 쓰기가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많이 보게 될 것은 스피킹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자면 말을 해야 될 때 스터터링이 걸리는지, 혹은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지, 영어 울렁증인지, 혹은 영어로 표현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블랭크 상태인 건지, 백지 상태인 건지, 긴장도 혹은 MBTI 등을 다 보게 됩니다. 저 조슈아가 관찰해 가면서 이런 식의 패턴을 보입니다. 라는 것을 체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심리도, 심리 상태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첫 세션을 통해서 자신이 불편해하는 요인을 알고 편하게 대화하면서 조슈아가 개개인별로 상담 및 피드백을 제공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매 세션마다 서로가 대화를 해나가긴 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불편해하는지 혹은 불편한 것을 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조슈아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개인으로서 개인 1대1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및 피드백을 제공하겠습니다. 조금씩 영어가 편해질 때쯤이면 영어를 조금 더 디테일한 과정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씩 사람이 뭐 편해질 때쯤이 있어요. 영어가 좀 편해질 때쯤에 혹은 처음엔 말이 안 나왔다가 이제는 뭔가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뭐를 했어? I ate donut 이런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게 될 때쯤에는 디테일을 조금 더 넣어보는 과정을 연습할 거예요. 문법. 예시를 들자면은 I eat donut이라고 한다면 This morning I ate donut 라고 문법을 체크를 해본다든지 This morning I ate two cheeseberry donuts 라는 식으로 조금 넣어보는 식으로 연습하도록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네 번째, 회화, 발표 등의 다양한 영어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영어 스어를 파악한 후 앞으로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게 될 거예요. MBTI 라이브가 특별한 이유는 이겁니다. 단순히 인풋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집어넣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진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어를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의 영어를 파악하고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간다. 까지가 MBTI 라이브가 스페셜한 이유입니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일단 당연하겠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90%의 확률로 없앨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 원인을 알아갈 수 있기에 지식적인 습득 및 체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인풋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어떻게 인풋하면 더 효율적으로 인풋할 수 있을지, 더 effective, 효과적으로 인풋할 수 있을지 등을 알아갈 수 있고 또한 체득 과정, 예를 들자면 just by shadowing, like that it'll gonna be effective, or by shadowing and listening to your own voice, like the which can be more effective to you. 이런 식으로 조금씩 따져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쉐도잉을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녹음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영어 공부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어 공부 스타일을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MBTI 별로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도 사람마다 다 각각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맞는 공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밖에서 공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집에서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 및 가이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표현을 사용 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영어를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랑 섞어서 써야 되거나 혹은 말이 안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MBTI는 그저 그 취미, 재미로만 보면 좋고, 그냥 그 실제로 너무 과몰입하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MBTI test is just a mere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and it is not a 전문적인 테스트가 아니다. 너무 진지, if you trust too much, then it would be troublesome. 라는 문장이 있다면 제가 이거를 도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MBTI is just a mere psychological test. It should be measured by only as a means of a fun or joy, not as a means of not as a means of being trusted too much. It is not too professional test, and it should not be the one which should judge people too quickly or rashfully 라는 식으로 교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앞으로는 영어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영어를 스트레스를 가지는 원인은 혹은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지는 원인은 압박은 있는데 피드백 혹은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어서입니다. 가이드라인 없는 채 그저 압박만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람이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 혹은 영어를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의 요인을 알고 you're going to figure it out what's the cause of your stress. 그 다음에 영어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겠습니다. You're going